안녕하세요, 건담 리기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하스브로에서 출시한 트랜스포머 시리즈 디럭스 클래스 크로스 헤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우선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저는 요거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4년 3월, 가격은 27,500원. 특이사항으로 쓰지 로봇 모드와 비클 모드, 이제 콜맨 모드 변형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디럭스급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 아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 무장으로서 두 개의 사이드암 블래스트와 서브머신건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 작품은 트랜스포머 4 사라진 시대고요. 그럼 이제 크로스 헤어즈에 대한 설명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봇의 멤버고요. 변형 형태는 쉐보레 콜벳 C7 스팅레이 2014년도형으로 변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형태에서 이제 그의 총을 보관하는 이제 트렌치 코트가 특징인 캐릭터로서 옵티머스는 존중하지만 지구인에게 쫓기는 신세로 인해서 지구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근히 툴툴대는 모습도 많이 봤었죠. 그럼 이제 사전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급으로 출시된 느와르 액션 배우 크로스 헤어즈입니다. 영화 내에서 화려한 이제 코트 연출과 쌍권총 액션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캐릭터인데, 우선 디럭스급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지금 제 손에 들어오는 정도로 살짝 아담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조형이 아주 인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클로즈업을 해보면 고글까지도 이렇게 몰드가 파여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여기 도색이 살짝 아쉽습니다. 전부 다 녹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데, 이 얼굴 부분은 정말 아주 표정이 살아있는 이렇게 한번 좀 보이시죠? 얼굴 조형이 아주 심혈을 기울인 듯한 이러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뒤통수 부분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청록색 컬러의 이 약간 클리어 파츠로 인해서 이제 빛이 위에서 이제 내려올 경우에 이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이 눈이 같은 색깔로 이제 빛이 나는 연출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 각도상 좀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눈 색깔이 이제 이 컬러에 맞춰서 약간 밝게 빛나는 연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사소한 부분까지 또 신경을 쓴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트렌치 코트가 아주 인상적인 캐릭터인데, 이 변신 왕구 특성상 그 펄럭이는 솔직히 영화에서 봤을 때도 좀 약간 좀 오버한 게 아닌가 싶었던 그 코트 연출, 좀 기대 반 걱정 반 했었습니다만, 역시 완구, 플라스틱 완구의 특성상 이 뒷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허전합니다. 나름 어떻게든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라면 이제 고무 파츠, 지금 이 보이시는 이 고무로 된 파츠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두 가지 형태를 전부 다 잡아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코트의 느낌을 살리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다가 이 고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변형을 할 때라든지 각종 이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이 결합성이 살짝 좀 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가지 움직이다 보면 이게 빠져요. 이게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제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아쉬운 요소로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 크로스 헤어즈가 영화 내에서 아주 화려한 액션을 많이 선보였던 덕분인지 다른 이제 각종 가동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팔 부분인데, 디럭스급 제품에서 보기 드문 이중 관절입니다.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각각 관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완전 접힘이라고 볼 수 있는, 완전 접힘이라고 하기엔 약간 각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각도로 이렇게 팔뚝을 접어줄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허리는 통짜기 때문에 가동이 어렵고요. 어깨도 솔직히 좀 가동력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팔과 더불어서 이제 다리 부분, 고관절 부분도 옆으로 완전히 찢을 수 있는
관절. 이 코트라고 해놓은 이 파츠가 오히려 좀 걸림돌이가 될 뿐이지 가동률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옆으로도 많이 벌어지고요. 위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무릎 팟 부분도 거의 최대한 접을 수 있는 수준까지 90도가 조금 넘는 그러한 각도로도 접혀지고요. 이런 각도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여러가지 액션을 포즈를 취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간단히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무릎 앉아 자세를 연출하는 데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이 코트랍식으로 남겨놓은 요 파츠들이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이러한 모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외장은 이 정도로 간단히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발 뒷부분에 보시면 이 튀어나와 있는 파츠들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비글 모드 시에 이 양발을 고정시켜주는 조임새 역할도 같이 해주지만 이 로봇 모드에서는 이 뒷부분이 약간 삐져나와 있음으로써 이 무게중심 뒷부분을 살짝 또 지탱을 해주는 이러한 또 숨은 공로를 또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형은 꽤 괜찮은 편인데 조형면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 그런다면 이 어깨 파츠와 더불어서 목이 없다라는 느낌? 가슴 파츠와 더불어서 목 부분이 너무 짧아서 마치 얼굴이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을 살짝 받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완구 특성상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어느 정도 감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액션 면에서는 아주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킷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디럭스급에서 이 정도의 가동률은 좀 보기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장도 잠깐 살펴본다면 무장은 이제 총 낱개로 3개, 종류로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2개의 이제 피스톨이라 그래야 될까요? 권총 파츠가 들어있고 하나 이제 서브머신건이 이렇게 2가지가 들어있는데 자세한 뭐 설정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명칭상 이 사이드암 블래스터가 이 권총 피스톨을 말하는 것 같은데 명칭도 그냥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어떠한 무장이라는 일절의 설명이 좀 없습니다. 사용법은 뭐 간단하죠. 손에 꼽아주시면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이 되게 좀 짧다는 느낌이 드는데 의외로 뭐 잡고 쓰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잡고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 옆구리의 고무 파츠가 상당히 방해됩니다. 개인적으로 저거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참 잘 나왔는데 저런 데서 감점 요소가 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제 잠시 아이캐치 보고 오신 다음에 크로스의 이제 변신 기믹과 이제 변신 후의 모습 등 이런 거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캐치 보고 오도록 하죠.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변신 기믹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변형을 하면 갑자기 명칭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쉐보레 콜벳 C7 스팅레이 2014년도로 된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실제로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변형은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살짝 까다로운 요소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우선 변형을 할 때는 발 뒷부분에 파츠들을 접어주고 발을 올려주고 이제 무릎 부분을 회전을 시켜서 양발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앞서서 접어놨던 이 파츠들을 맞춰서 딱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이제 뒷편에 이 차 본인 역할을 해주는 이 코트 끝부분 이 부분을 다시 그대로 맞춰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짝 맞추기 맞추기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 것들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 앞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이 옆부분 이 코트 부분들이 이제 차
나머지 카울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고무 부분들을 안쪽으로 미리 넣어 주셔야 합니다. 요걸 또 깜빡하게 되면 괜히 또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미리 고무 파츠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홈에 맞춰서 그대로 올려 주시면 간단하게 차 앞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차 옆부분과 뒷부분을 완성해야 되는데, 팔을 일단 앞쪽으로 미리 빼줍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이 뒷부분이 완성될 때 보시면 아시겠고요. 이 차 뒷부분에 있던 이 뒷바퀴를 앞쪽으로 빼주시고, 이제 양 어깨 부분을 위쪽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려주시면서 미리 이 사이드 부분들을 서로 미리 좀 이렇게 맞춰주세요. 미리 맞춰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려고 그러면 상당히 짜증나기 때문에 이렇게 옆부분을 미리 맞춰놓고, 이 빠져있는 이 트렁크 부분을 그대로 펴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 양 사이드 부분은 맞춰서 그대로 쫙 하나로 결합,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 이 미리 맞춰달라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살짝 들뜹니다. 이게 맞추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딱딱 맞아야지 완벽한 차 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귀찮아요. 이게 다른 디럭스 클래스급 애들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살짝 좀 귀찮은 요소긴 합니다. 이게 다른 애들이 뭐 각도가 좀 돌리는 게 힘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문제였지만, 얘는 이 결합이 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제대로 된 차 모습이 나온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내려놨던 팔을 올려서 여기 홈에 맞춰서 그대로 하나씩 옆 사이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딱 모든 파츠들을 딱딱 이렇게 맞춰주는 게 살짝 어려울 뿐이지, 구조 자체는 상당히 단순한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변신이 끝났습니다. 자, 잠시 차체가 낮다 보니까 좀 낮춰보도록 하죠. 네, 쉐보레 콜벳 C7 스팅레이 2014년형 아주 최신인 스포츠카 형태로 아주 멋들어지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 계열 중에서 프로포션이나 뭐 디테일이나 쉐보레 마크와 본넷의 이 덕트 부분, 옆 사이드의 이런 디테일, 이 차량 후미 부분에도 의외로 이렇게 지금 요 배기구라든지 테일 램프라든지 쉐보레 마크라든지 등등 이런 디테일을 상당히 잘 살렸습니다만 컬러 조합이 지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껏 잘 살려놓은 디테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기준점으로 해서 이 후면 부분과 이 측면 부분에만 그 트랜스포머 2 때였나요? 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실망시키는 그 스타스크림. 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F15였던가 랩터기에 이제 특유의 이제 막 뭔가 문양들이 칠해져 있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러한 문양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양 사이드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점 볼 수가 있고요. 차량 조형은 상당히 마음에 들게 잘 나온 모습이고요. 돌려보면 우리의 크로스헤어즈가 참 안쓰럽게 갇혀있는 듯한 이런 형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열 모드에서는 또 한 가지 확인할 점이 있는데, 이 서브머신건 이 뒷부분에 돌기가 하나 있죠. 이 돌기 부분은 이 무릎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구멍에, 이 구멍에 맞춰서 무장을 꼽아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놔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뭐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럭저럭 이렇게 놔둬도 이렇게 티는 별로 안 납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바닥이 살짝 끌리는 것 같으니까 빼도록 하죠. 네, 요렇게 반대로 변신하신 건 이제 비클 모드에서 로봇 변신은 역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 빼고
어깨 벌려서 머리통 빼주고 다리 그리고 코트 정리 요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예, 영화상에서 화려한 낙하산 액션을 펼쳤던 크로스 헤어즈입니다. 이 차량 형태에서 이 차량 조형이 아주 잘 나왔고요. 예, 로봇 형태에서는 높은 관절 가동률이 아주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영화에서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감이 큰 이 코트 기믹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고무 파츠를 사용했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결합하기도 어렵고요. 이 변형시키거나 각종 액션을 취할 때 오히려 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는 점은 약간 씁쓸한 모습이네요. 여러가지 뭐 아쉬운 요소도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왕구로서 좋은 가동률 그리고 괜찮은 디테일 요런 면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 비클 모드가 아주 잘 나와서 요건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네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